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JP모건이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이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JP모건 하면은 조금 일단 은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뉴얼로 봤을 때 테크 있죠. 즉 말해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한 15빌리언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JP모건이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로 갖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고, 거기서 특별히 자, 방어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이쪽에 PQ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자 보안입니다. 자, 이쪽에 상당히 일단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JP모건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JP모건이 왜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느냐 했을 땐 큐데이의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큐데이가 뭐냐면은 양자 컴퓨팅이 있죠. 자, 그거 자체가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자, 모든 것들을 갖다 암호화를 갖다 다 뚫어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뱅크는 아무래도 월드에서 가장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뚫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32년도 정도를 갖다 큐데이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 정도 왔을 때가 다 뚫려버린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고 2030년도 되면 2000까지도 올라온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더 빨리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 자, 그걸 갖다가 JP모건이 알고 있기 때문에 15빌리언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이제 투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양자에다 해나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지금 JP모건이 얼마만큼의 일단 돈을 갖다 붓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15빌리언 갖다 붓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자, 그 다음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웰스파고 자체도 한 9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그 다음 CD도 한 10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자, 그다음 모건 스탠리는 한 6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물론 금융회사들도 많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기술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JP모건이 훨씬 더 많이 갖다가 붙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일단 플레이어 팀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JP모건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프라이드 리서치라고 GTAR 그룹입니다. 이거는 가장 큰 지금 이제 퀀텀 팀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파이낸셜 섹터에서. 자, 그만큼 파이낸셜 섹터에서 가장 크게 퀀텀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JP모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자, 스트레티직한 인베스트먼트 전략적인 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JP모건은 참석을 했는데 아이온큐에 지금 펀딩 라운드에 참석했다는 게 좀 뭐 하기 전인데 어디가 언제냐면은 나이스에 리스팅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스 상장하기 전에 거래소 상장하기 전에 이미 전략적인 투자를 해온 것이 지금 JP모건이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 투자로서 아이온큐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기다가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갖다 붓고 있는데 이제 양자 쪽에 가장 크게 일단은 파이낸셜 섹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JP모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은행에서 제일 앞서가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JP모건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투자은행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은행에서 본다면은 상업적인 은행에서 본다면 물론 투자은행에서도 뭐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가 있겠지만은 이쪽 최고의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JP모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일단 지금 팀을 갖고 있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의미가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진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이온큐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초전자체도 있고 이온 트랩도 있는데 특별히 JP모건 같은 좀 아이온큐에 대해서 페이버를 주고 있다는 거겠죠. 특별히 파이낸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아이온큐하고 지금 이제 슈퍼컨덕터 초전자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각형 여기가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꽉 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게이트 충실도 자, 그 다음에 일단 확장성에 지금 이제 잠재력,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연결성이고, 요거는 게이트 스피드고, 요건 코히어런스 타임입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좀 스피드만 조금 밀리고 있죠. 스피드만 아무래도 초전도체가 훨씬 더 빨라가고 있다는데, 스피드도 지금 많이 좀 따라잡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초전도체, 슈퍼컨덕팅보다는 조금 더 아이온큐가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JP모건 이쪽에서 폐입을 좀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지금 단지 일단 보안뿐만 아니라 ROI 이런 것들이 있죠. 리턴 인베스트 이런 데 최적화할 때도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JP모건 양자 컴퓨팅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특별히 이런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때 자, 그때도 양자가 쓰인다는 겁니다. 한 35 정도가 그쪽에 해당이 되고 있고 그다음 25 정도는 리스크를 분석할 때 자, 그럴 때 쓰인다. 그다음에 사기를 방지할 때 프라우드 디텍션 할 때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옵션 프라이싱 있죠. 옵션 가격 결정할 때 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안전한 통신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에다가. 그러니까 보안뿐만 아니라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쓰이고 있는 것이 JP 모건이기 때문에 양자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JP 모건이 얼마만큼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9월 30일 기준입니다. 2015년도. 자, 그렇게 했을 때 0.51% 정도 가지고 있죠. 밖에 나와 있는 주식수 중에서 0.51% 들고 있으면서 179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인베스트 타입인데 타입을 보시게 되면 이게 뱅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일단 인베스트죠. 자, 인베스트라는 이제 어드바이즈 헤지 펀드,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거의 다가 헤지 펀드 아닌 인베스트입니다. 거의 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런데 리서치가 돼 있는 것은 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자, 그거 아니면 지금 JP 모건 요 두 군데만 리서치 펌으로 되고 있죠. 약간의 전략적인 투자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가 그냥 지금 이제 그냥 투자자고, 상업적인 투자자고, 얘들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조금은 길게 일단 보고 갖고 가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이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T로라든지 D쇼 이런 것들은 완전 단기입니다. 단타겠죠. 단타 헤지펀드 이런 애들은. 자, 르네상스도 마찬가지 단타입니다. 단타. 단타하고 이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가져간다는 말은 길게 들고 가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지 이렇게 단타 쳐가지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는 애들은 뭐 옵션하고 같이 하니까 먹겠지만은 우리가 뭐 옵션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JP 모건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있어서 신뢰는 곧 자본이라는 거겠죠.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은행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양자 컴퓨터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회가 아니고 생존이라는 겁니다. 생존.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체계가 양자 컴퓨팅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수학적 증명이 이미 1990년대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위기가 아니고 생존에 달려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장 큰 것은 일단 문제는 공격 시점인데 그것이 언제가 될 거냐. 자, 적대적인 국가라든지 범죄 조직은 현재 암호화 기술로는 보호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의 대량으로 탈취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는 향후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즉시 획득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금융거래기라든지 합병 인수 전략 이런 것들, 개인 식별의 정보 등 모든 것들이 다 털려버린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의 과제가 아니고 이미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 현재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JP 모건의 시급한 과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자에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하고 지금 아이온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자, 소울 언더라이트라고 돼 있죠. 단독 주관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증권회사의 3대 업무라면은 딜링이 있습니다. 딜링 같은 매매 있죠. 자, 그다음 브로킹이 있겠고, 뭐 채권 브로킹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더라이팅, 뭐 공모하고 이런 것들 있죠. 자, 그걸 공모나 주식을 일단 자금을 갖다가 끌어올 때, 그래서 사무나 공모할 때 그걸 언더라이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 언더라이팅이라는 말은 단독으로 주관사를 했다는 겁니다. 단독 주관. 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주관사 있다, 뭐 주관사 하면서 뭐 매일경제나 한경에도 요즘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뭐 2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일단 소울 언더라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JP 모건 이런 부분이 아이온큐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증한다는 시장의 신호로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7월에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모에서 JP 모건이 증권사로서 단독 주관사 소울 언더라이트가 되었고, 2025년도 10월도 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의 유상증자에서도 JP 모건이 단독 주관사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때 단독으로 주관한다는 그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완전한 듀 딜리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실사 없이는 자금 조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할 때 다 따져본다는 게 기술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원들, 그 다음에 그 사장의 이력들부터 다 따져보죠. 실사를 할 때. 자, 그걸 가지고 일단 공모라든지 나스닥에 리스팅을 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게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자기들이 공모해가지고 잘못되면은 돈을 다 물어줘야 된다든지, 자, 그렇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실사를 안 하고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실사를 하고 간다. 자,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JP 모건과 아이온큐가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서서 재무적인 운동 공동체로 좀 묶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한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본다면은 JP모건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단독 주관사라든지 이렇게 자금도 투자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멀리 보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인적인 융합입니다. 마르코 피스토이아 요 사람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략적으로 이동을 해갔다는 겁니다. JP모건의 양자 연구를 총괄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아이온큐의 산업관계 수석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무래도 파트너십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글로벌 기술의 응용 연구를 이끌면서 양자 알고리즘, 암호화, AI 연구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당시에 QKD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든지 양자 알고리즘의 터커도 출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에서 이야기해서 양자가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자, 그만큼 일단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사람이다. 자, 요 사람을 이쪽으로 가서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단순한 이직이 아니고 전략적 배치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산업의 니즈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온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로드맵에 반영되면서 상용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땐 JP모건 입장에서도 자사 요구사항을 가장 잘하는 인물이 파트너사의 핵심 인물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 서로 간에 연락이 있겠죠. 아무래도 금융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니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 것들 배경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계속해서 일단 이제 JP모건의 금융이라든지 암호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나중에 매출로도 직결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양자와 AI가 지금 이제 융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AI 한계를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양자 머신러닝 있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AI가 감지하지 못하는 복잡한 비선형적인 패턴을 시장에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양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초단타 매매 수익률의 제고, 리스크 모델의 정교화, 그리고 지능형의 사기 탐지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양자와 더불어서 융합이 되면서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JP모건 체이스가 보안을 위해서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가올 암호화의 종말 시대의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고, 자, 특별히 일단 여러 가지 HNDL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구축한다든지 아이온큐 유인트랩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든지 대규모의 자본 투자를 통해서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런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JP모건에게 아이온큐는 단순한 공급사가 아니고 미래 금융 보안의 인프라를 함께 건설하는 전략적 돈바자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십 자체가 금융산업의 표준을 재정립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요새를 탄생시킨다. 그래서 금융이 아무래도 양자하고 가장 많이 일단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다음 요 세 가지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요 하얀 선 있죠. 하얀 선 요건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요건 아이온큐. 자, 아이온큐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연두색 있죠. 연두색 리게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게티. 그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건 디웨이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분봉입니다. 5분봉을 갖다가 여기부터 날짜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1월 9일, 1월 12일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폭이 보면 아이온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5분봉에서 움직이는 폭이 요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이거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리게티 있죠. 똑같이 움직이죠. 5분봉하고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움직이죠. D웨이브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약간의 괴리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모습에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이런 데 다 나타나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양자 주식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양이 똑같이 분봉에서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5분봉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있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한 섹터 중에서 하나의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양자 주식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식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따로따로 움직이는 따로 국밥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종목에 일단 차별성이 없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양자 주식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 아이온큐고, 자, 그래서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리게티죠.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 고점이었죠. 자, 그때가 8월 14일이었습니다. 10월 14일, 여기가 10월 14일이다. 자, 그때부터 주가 자체가 내려오고 다시 꺾이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 시장이라는 그런 섹터로 가는 거지 개별 종목으로 가는 지금 차트가 아니다. 그런 시장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인 양자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양자 법안을 갖다 통과된 건 아니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요걸 갖다가 유효기간 5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 민주당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민주당이 1명, 자 그다음 민주당이 2명이고 그다음 민주당이 3명이고 자 그다음 민주당이 4명이고 총 민주당이 5명입니다. 5명이 민주당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공화당이 몇 명이냐죠. 공화당이 1명이죠. 공화당 1명. 그다음 공화당 2명입니다. 공화당 2명. 자, 그다음 또 보셔야 돼요. 공화당 3명이죠. 자, 그다음 또 공화당이 4명입니다. 이 공화당 4명. 그다음 공화당이 총 5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대5입니다. 5명하고 5명 총 10명이 같이 일단 플러스를 해가지고 합력을 해서 초당적으로 일단 뭐를 발의했냐? 양자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대5로 법안을 같이 마련해가지고 발의하는 게 없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지금 당파로 다 나눠져 있는데 당파를 갖다가 지금 통합하고 있는 것이 양자라는 겁니다. 양자. 자, 그만큼 양자가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따로 놀겠죠. 뭐 민주당끼리 놀고 공화당끼리 노는데 이렇게 5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에서 10명이서 이렇게 양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적으로 일단 지금 존폐가 걸려 있는 것이 양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덕대빈이라든지 민주당에 지금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뭐 척슈 뭐 이런 사람들은 우두머리죠. 이런 사람들 자체가 이런 게 여기다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다 포커스를 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실용화 이르기까지 이니셔티브 전 영역을 강화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실질적인 응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나사의 양자 위성 통신이라든지 양자 센싱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연구의 이니셔티브도 확대 적용한다. 자, 그러니까 결론 이런 것들이 다 아이온큐하고 접목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이런 산하의 최대 3개의 양자센터를 신설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NSF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의 다학제 양자연구 교육의 센터라든지 양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 법 자체가 NIST에 대해서 향후 5년간에 8,500만 달러를 갖다 배정한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양컴 자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될 시기다. 국가의 양자 이니셔티브는 지난 5년간의 중요한 성과를 내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혁신의 속도를 감안하게 되면 더욱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자, 다른 데도 계속 쫓아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QI 재승인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과학적 발전을 재정의하면서 자,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회가 이번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양자 연구라든지 인력 개발, 민간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양자 혁신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본다면 이니셔티브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서 2034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의 양자 연구라든지 개발 이니셔티브가 재승인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들도 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계속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빠르게 승인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컴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 대비해서 강점은 있지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 게 비오모 캐피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양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화학이라든지 의학 분야 이런 데서 과학적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워크로드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보다 광범위한 그런 확산을 위해서 오류 수전, 결합 허용, 그다음에 확장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양자 컴퓨팅 방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중성 원자도 있고 이온 트랩도 있고 초전 듀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광자도 있고 자, 그런데 향후 5년 내에는 이들 방식이 수렴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오류 수전 기술의 진전으로 인해서 이온이라든지 원자 기반의 방식이 최종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자, 아무래도 이온 트랩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온 트랩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아이온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것이 이쪽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 초전조체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온큐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길게 보시면은 저 그렇게 BMO 캐피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월봉이나 이런 게 주봉이 있죠. 웬만하면 월봉 이런 거 좀 많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짧게 투자하면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좀 길게 보시면서 하시게 되면은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5불대, 40불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스토캐스팅 또 월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희 밑에 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의 여력이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2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빨간 거 있죠. 빨간 거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많은 거지 여기서 꺾인다는 여력보다는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셔야 되겠고, 자,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계속해서 주가는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주가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올라가고 있고 스토캐스틱이 또 반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그렇게 급락한다기보다는 상승의 추세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좀 가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야 되니까 좀 꾸준히 깊이 있게 좀 많이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 아이온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